안녕하세요. 랭킹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 오전 8시쯤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볼게요. 먹는 치료제, 언론법 협의체 대치, 해병대 가혹 행위, 가세연 구속영장 기각.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홍준표 관련 기사가 댓글 순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홍준표, 가세연, 홍준표 이 정도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홍준표 관련 기사가 알고리즘으로 가장 많은 관심 뉴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홍준표, 가세연, 먹는 치료제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제2의 타미플루라고도 불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곧 출시될 것 같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미국은 앞서 6월에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개했고요. 우리나라도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포털에 코로나 먹는 치료제라고 검색해 볼게요. 뉴스원 기사로 먼저 보면은 지금 국내외 여러 제약회사에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치료제의 효과를 검토해서 긴급 도입, 선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주사로 맞는 형태죠. 병원에서만 의사 처방을 받아야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의사 처방만 받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먹는 경구용 치료제 타미플루가 개발이 되면서 유행을 잠재우기도 했는데요. 당시 신종플루 유행 초기에 타미플루 확보를 늦게 하는 바람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효과만 가시화되면 긴급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 3곳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와 화이자 그리고 스위스 로슈가 각각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도 함께 보면은 표로 정리되어 있죠. 미국 머크사는 최근 임상 3상을 시작해서 빠르면 10월 중에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도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스위스 로슈도 임상 3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기사로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안에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한 뒤에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빠져나가는 특성을 가졌는데요. 머크와 화이자의 치료 물질 모두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 자체에 오류를 일으켜서 증식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화된 델타 변이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은 의약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더 지켜봐야 되고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먹는 치료제 구매를 위해서 올해 168억 원, 내년에 194억 원 등 모두 3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제약사와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크사 치료제의 경우에 1인당 5일을 복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 가격이 9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은 머크사 치료제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만 8천 회 분을 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6월에 이미 머크사의 치료제 170만 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초기 계약에 실패를 한 탓에 올해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죠.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만큼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가세연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지난 7일에 체포됐던 가세연의 운영진 3명에 대해서 경찰이 기각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서 풀려 나오자 이들의 지지자 80여 명이 환호하기도 하고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고 또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 네, 포털에 가세연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줄임말이죠. 가세연 운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된 유튜브 가세연 운영진이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김용호 유튜버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오후에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모두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후에 검찰 지시 내용을 보강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뉴스원 기사도 같이 보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어제 오후 6시쯤에 강남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 있던 기자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사건이 개인이 살고 있는 집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딸,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그의 아들, 김병욱 의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응머 등 총 7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강남경찰서 앞에는 46시간 만에 풀려나는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80여 명이 모여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등을 외치며 환호했고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손을 흔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가세연 출연진 3명은 지난 7일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김세희 전 MBC 기자의 집에 현관문 도어락을 뜯고 들어가는 모습을 김 전 기자가 집안에서 직접 촬영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세연 운영진 3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그러니까 딸 조민과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 등 10여 건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막대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로 유급되자 조국이 교수에게 찾아갔다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가세연과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비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가세연이 주장했던 것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홍준표입니다. 무야홍, 그러니까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별명을 얻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지지까지 등에업은 홍준표가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윤석열보다 크게 지지율이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 면접에서 또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보시죠. 고고! 구글 뉴스 헤드라인 상위에 노출된 매일경제 기사로 보면 그동안 야권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지켜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에게 밀려서 2위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6월 말에 정치 무대에 등판을 한 뒤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지율을 계속해서 하락했고 최근 고발 사주 의혹까지 터지면서 홍 의원에게 역전을 당했다는 평가인데요.
9일 매일경제 의뢰로 RN서치가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1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보다 2%가량 떨어져서 26.5%를 얻었고 홍 의원은 무려 15%나 오르면서 36.5%를 기록한 겁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내 판세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같은 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여당과 야당 대선 주자를 함께 조사한 선호도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 조사기관에서는 여권과 야권 대선 후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1위, 윤석열 2위, 홍준표 3위, 이재명 4위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1위인 이재명의 경우 2주 전에 같은 조사와 비교해서 2%포인트가 오른 27%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2위인 윤석열은 같은 기간 2.3%포인트 떨어진 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최고치였던 35%에서 크게 떨어진 거죠. 3위인 홍준표는 같은 기간인 2주 전에 8% 지지율이었는데 2배나 올랐습니다. 15.6%를 기록하면서 급등했고요. 4위인 이낙연도 같은 기간 1%포인트 작지만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급격한 상승으로 3, 4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야홍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홍준표 후보.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 면접에서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김준일 뉴스탑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 후보당 22분이 주어진 이날 면접에서 홍준표 의원이 마지막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남성에 비해 여성 지지율이 낮은 것이 예전에 여성 비하 막말, 돼지 발정제 등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홍준표는 차마 못 찍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쿨하게 인정해서 면접관들의 웃음을 터뜨렸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민주노총을 혁파하겠다라는 이 공약이 노조 혐오적이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자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뭐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불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관의 성향을 거론하며 난감한 상황을 웃어 넘겼습니다. 지지율 역전 위기에 처한 윤석열은 홍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이 최근 제주도 카지노 설치 공약으로 강원도민들의 반발을 산 것에 대해서 제주 내국인 카지노는 합당하지 않다. 강원랜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약진에 국민의힘 경선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대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도 주요 뉴스 3가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